박동호 국무총리의 검찰 조사를 하루 앞둔 시점에서 시작하는 드라마. 장일준 대통령은 정경유착을 끝내겠다며 선거 공약에 내세웠지만 여전한 부패한 정치를 하고 있었고, 과거에 심근경색으로 쓰러진 현직 대통령 장일준의 구급차를 불러서 장일준을 살렸던 박동호에게 잘 가라고 말하는 장일준 대통령. 박동호를 검찰 조사를 하게 만든 것은 현직 대통령 장일준이었습니다. 박동호가 뒤돌아가기 전 장일준 대통령의 전자담배에 들어가는 액상을 도구로 된 액상과 갈아치는 장면이 나오고, 그 순간 그날 자신을 살린 것을 후회하냐고 묻는 장일준 대통령. 그러자 후회하지 않는다고 대답했던 국무총리 박동호는, 그리고 지금도 후회하지 않는다고 대답하고는 독이 든 전자담배 액상을 건네주고 대통령실을 나가버립니다. 전자 액상에 탔던 독은 국무총리 박동호의 친구로 정치 공작으로 장일준 대통령의 세력에게 죽음을 당했던 기태의 동생이자 국무총리 수행 비서인 서정연이 준비를 했던 것이었죠. 야당 때는 원칙을 지키는 판사가 좋더만 이 자리에 오니까 내 마음을 잘 아는 판사가 좋다던 대통령 장일준 대통령. 최연숙 비서실장의 등장, 그리고 박동호 국무총리를 재판에 넘긴 장일준 대통령. 살려달라고 손 내밀지 말라며 도와달라고 비명도 지르지 말라고 했던 장일준이 박동호에게 했던 대사를 그대로 들려주는 박동호는, 내가 다시 뛰게 만든 당신의 심장 내가 멈춘다고 비장하게 말하면서 시작했던 이 드라마. 대사를 몇 번이나 곱씹게 만드는 것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국민들은 대진그룹과 대통령의 비리를 모른다는 것을 처음부터 보여주게 됩니다. 하지만 대통령은 죽지 않았고 수술 후 생존 확률은 20% 미만이었죠. 경제부 총리 정수진은 박동호 국무총리에게 덮자고 말을 하면서 딜을 하게 되죠. 너희들 중에 죄 없는 자가 이 여인을 돌로 쳐라. 그러자 다들 돌아갔다면서 왜 들고 있던 돌을 죄인에게 안 던졌을까? 라고 정수진에게 말하는 박동호. 이 말은 성경 요한복음 8장에 나오는 구절입니다. 이 구절은 간음하다가 잡힌 여인을 두고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하신 말씀으로 자기 자신이 죄가 없는 사람만이 다른 사람을 심판하고 정죄할 자격이 있음을 강조하는 내용입니다. 서기태 의원은 대진그룹과 관련된 사모펀드를 쫓다가 뇌물 혐의로 검찰 수사를 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결국 박동호 국무총리 역시 같은 운명이 될 뻔했지만 운이 좋다고 말하는 박수진 경제부 총리. 이제 남은 운을 정수진을 잡는 데 쓰겠다고 말했던 박동호 국무총리와 조심하라고 경고를 하는 경제부 총리. 위험함을 감지한 정수진은 박동호 국무총리가 9시 정각에 국무총리가 출석하지 않으면 긴급 체포를 하려고 하는 경제부 총리. 그리고 9시가 넘어가면 박동호 국무총리가 대통령 권한 대행을 하는 긴박한 상황. 그 시각 박동호 국무총리를 10년 전 정치권에 입문하게 한 대한국민당 대표 박창식을 만나러 갔고, 그의 정치적 야욕을 이용해서 자신을 도와달라고 말을 하게 되는 박동호 국무총리. 대한국민당의 박창식 대표의 도움을 받고 무사히 박동호 국무총리는 대통령 권한 대행을 수행하게 되면서 극은 본격적인 시작을 하게 됩니다. 대통령은 코마 상태에 빠지고 박동호 국무총리는 한 달간의 권한 대행을 하게 되고 한 달간의 모든 비리를 파헤치려고 하게 됩니다. 사건의 시작은 3개월 전이었습니다. 대통령이 유엔 연설차 해외로 나갔던 시간 동안 대진그룹의 비리를 파헤치던 서기태 의원이 의문사를 당하게 되고 대진그룹 강상운이 만들었던 일이었죠. 수사는 검찰에서 할 것이고 판단은 법원에서 한다는 정수진의 말. 하지만 모두가 썩었다면 제대로 된 수사와 판단이 될 수가 없었죠. 자신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정치 권력을 이용하는 대진그룹 강상운이 박동호 국무총리가 암호화폐로 부정한 돈을 받은 것으로 꾸미게 되고, 박동호의 친구였던 기태가 남긴 세상이라며 검찰지검장 이장석에게 무슨 자신이 될 테니 먹은 갈아달라면서 자신의 친구 서기태 의원의 비문을 같이 씻자고 말을 하게 되는데, 친구였던 서기태 의원은 정치적 부패를 조사를 하다가 자살을 위장한 암살을 당했던 상황이었죠. 한편 정치는 산수가 아니라면서 수학이라고 말하는 정수진. 이어서 나오는 변수도 있고 미지수도 있다는 대사. 또 한편에선
최윤숙 비서실장이 대통령이 죽던 날 전자담배 성분이 이상함을 감지하고 성분 의뢰를 하게 됩니다. 그날 밤 대통령 비서실장 최윤숙을 찾아간 박동호는 자신의 대통령시의 사실을 대통령 비서실장 최윤숙에게 고백을 하고 박동호가 되려 이 고백을 녹음기 펜으로 녹음을 한 후 최윤숙에게 선택을 하게 하는데 결국 한 달만 자신에게 맡겨달라는 박동호의 대통령시의 사실을 묵인하게 됩니다. 기태의 무덤 앞에서 박동호 국무총리와 친구 이장석 검찰이 대화를 나누고 있는 장면이 나오는데 박동호는 성역 없이 조사하라는 주문을 하게 됩니다. 기태가 사건을 조사하려고 했을 때 초기 수사를 막았던 것이 박동호 국무총리였고 왜 그러냐는 질문에 그때는 정권이 무너지면 안 돼서 막았고 지금은 국가가 무너지면 안 되기 때문이라는 박동호. 정수진 경제부총리는 박동호 총리의 대통령 시해 정황의 증거인 전자담배 액상을 손에 쥐게 되고 대진그룹 김상훈에게 찾아가게 되고 정수진 총리 역시 자신의 남편과 대진그룹과의 커넥션이 있던 상황이었죠. 대진그룹 회장의 아들 김상훈은 매듭을 꼰 사람이 매듭도 잘 푼다면서 박동호 총리를 만나면서 딜을 하게 됩니다. 대통령 아들 장윤수의 권력 비리를 가지고 박장식 대표에게 조사를 하자고 말하는 박동호. 그리고 박장식 대표는 자신의 꼬리를 자르지 않는 사람이기에 장윤수의 권력 비리와 연관된 자기 식구를 지키기 위해서 박장식은 장윤수의 조사를 하지 못하게 하고 동시에 대통령 아들 사모펀드를 조사를 하던 친구였던 이장석 역시 조사를 못하게 됩니다. 결국 박동호 대행은 플랜 B를 진행하게 되고 강상운을 청와대로 불러들인 박동호. 박동호는 자신이 탄 독약이 든 그 잔을 마시게 되고 박동호의 시해를 강상운이 한 것처럼 꾸미게 됩니다. 결국 대통령 시해를 했던 그날 대통령과 박동호가 만났던 순간의 기록이 담긴 강상운이 핸드폰을 없애기 위해서 비서실장과 박동호가 꾸민 일이었죠. 병원에 들어가게 된 박동호. 그리고 눈을 뜨게 되는 박동호의 모습과 누워있던 장일준 대통령이 같이 눈을 뜨는 모습이 교차되는 연출이 나오게 됩니다. 강상운이 박동호를 시해하려고 한 혐의로 경찰에게 체포가 되고 정수진 총리의 남편 역시 강상운과 연루된 비리를 조사하게 되는 검찰. 대통령의 가족까지 수사를 하게 되면 정수진의 죄까지 세상에 밝혀지게 되는 순간 정수진은 대통령이 다시는 눈을 뜨지 못하게 진실을 말하지 못하도록 직접 대통령을 살해하게 되고 오히려 언론을 이용해서 대통령의 죽음을 이용해서 박동호를 공격하게 됩니다. 정수진은 죽은 대통령의 가족을 계속해서 수사를 하는 것 고인에 대한 예의가 아니라는 여론을 만든 것이었죠. 대통령의 장례식마저 이용하는 정수진. 정수진은 시민 분향소에서 2일째 날을 새면서 국민들에게 장일준 대통령의 정치적 적정자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고종의 장례식은 3.1 운동이, 순종의 인산일에는 60만 세 운동이 일어났다고 설명하면서 장례식은 최고의 정치적 이벤트라는 정수진. 카이사르가 죽은 뒤 안토니우스를 제치고 권력을 잡은 건 아우구스투스였다고 말하면서 시민의 선택이었다고 말하는 정수진에게 히틀러를 총통으로 만든 것도 시민의 선택이었고 그 선택을 막겠다고 말하는 박동호. 박동호는 여론을 의식하지 않고 계속적으로 대통령의 비리를 수사하게 하려고 하지만 여론을 등에 입은 정수진 역시 만만치 않습니다. 결국 정수진은 대통령의 추모사까지 직접 가게 되면서 시민들의 여론을 훔치게 됩니다. 결국 검찰총장은 대통령 수사를 중지하라고 하명을 하게 되고 2달 뒤에 대통령 선거를 하게 되는데 여론은 정수진을 따르고 있었습니다. 이에 이길 수 없는 싸움을 그만하겠다는 박동호는 국무총리와 대행 자리에서 물러나게 되고 차기 대통령 후보에 출마하겠다는 박동호. 어둠은 빛을 이길 수 없다는 박동호는 새로운 빛을 만들겠다고 연설을 하게 됩니다. 곧바로 경선 토론회가 진행하게 되는데 박수진은 대답할 수 없는 질문을 준비를 하게 되죠. 토론회에서 이장석 검찰 파면 동의안을 던지게 되는데 파면에 동의를 하면 검찰의 강압 수사를 인정하게 되는 것이고 동의하지 않으면 대통령의 가족을 능멸하게 되는 것이었죠. 하지만 박동호는 준비된 답을 하지 않았죠. 개혁을 개혁하겠다고 말하면서
대통령 출마에 당위성을 부여하게 됩니다. 진실은 너무 늦게 드러나서 문제라면서 누명은 말 한마디로 충분하지만 무죄를 입증하는 건 천마디로도 부족하며 거짓을 이기는 건 진실이 아니라는 박동호는 더 큰 거짓말을 하게 됩니다. 언론에 박동호의 비리를 꾸며서 발표를 하게 되는 정수진의 사촌인 정필규 검찰차장. 이미 언론은 박동호에게서 적대적이었고 국민의 여론 또한 마찬가지로 흘러가게 됩니다. 한편 3자 필승론을 꺼내면서 박창식을 회유하는 최윤숙 대통령 비서실장. 박창식이 여론의 압도적인 우세를 가지고 있는 정수진을 이기려면 박동호가 살아있어야 한다는 것이었죠. 그 순간 검찰에게 조사를 당하는 박동호는 이미 정수진의 비리를 폭로하게 되고 정수진이 비리가 드러나지 않기 위해서 꼬리를 자르게 되면서 지면서 이기는 법을 배웠다고 말하면서 박동호는 정수진이 꾸민 함정도 빠져나가게 됩니다. 박창식 후보는 경선 후보에서 물러나게 되면서 박동호에게 힘을 실어주게 되고 결국 박동호가 대통령 후보로 당선이 되게 되고 이길 줄 알고 대통령 당선 이후의 계획을 세우던 정수진의 좌절한 표정과 거처연한 모습을 연출하게 됩니다. 하지만 지지율이 낮다는 이유로 정수진은 박동호를 대선 후보에서 내리게 만들려고 하게 됩니다. 최윤숙 비서실장을 만난 정수진은 대통령 후보 사퇴를 하라고 최윤숙에게 말을 하게 되지만 최윤숙은 정수진이 장일준 대통령을 죽이고 스스로 검찰 수사에 벗어간 정수진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죠. 과거를 숨기는 자가 약속하는 미래를 믿을 수 있겠냐고 되묻는 최윤숙. 대통령에게 박동호가 무슨 짓을 한지는 알고 있냐고 물어보는 정수진에게 오히려 자신의 살인을 자백하고 자신의 운명을 자신에게 맡긴 박동호는 믿을 수 있다고 정수진에게 말하는 최윤숙. 4년 전 장일준이 대통령에 당선되었을 때 세상이 바뀔 거라고 생각을 했었던 박동호. 대통령 아들 장현수가 사모펀드 가입으로 수십 배 이익을 얻었고 그걸 고리로 대진그룹 강상훈 부회장을 연결시켜 준 자가 있다는 정보가 있다면서 그 자를 찾아야 한다며 경제부 총리 정수진에게 말을 했던 박동호. 그 연결을 시켜준 자는 정수진의 남편이었기에 정수진은 그 사건을 은폐를 하였던 것이었죠. 제보자였던 친구였던 기태는 그렇게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알아야 했다. 바뀐 건 세상이 아니라 권력을 잡은 자들이라는 걸. 당신을 믿었습니다. 국민들도 믿고 있어요. 장일준 정부는 공정하다는 걸. 그 믿음을 지켜주고 싶다는 명분으로 세상을 지옥으로 만든 정수진이었죠. 공정한 나라, 정의로운 세상, 이 땅을 천국으로 만들겠다는 약속한 자들이 세상을 지옥으로 만들었다. 미래를 약속하는 자들을 믿지 마라. 어떤 미래가 오든 자신이 주인이 되려는 자들이라고 정연에게 말하는 박동호. 박동호는 미래를 포기했기에 다른 것이었습니다. 박동호가 만든 세상이 오면 그 자리엔 박동호는 없다고 말하는 박동호. 이대로 대선 후보를 모두 포기하면 조상천이 대통령이 되지만 어린 시절 학생운동을 하던 정수진은 조상천에게 안기부에서 모진 고문을 당했었고 그것을 이용해서 박동호는 정수진을 압박하여 무사히 박동호가 대선 후보로 등록이 되게 됩니다. 적과의 동침을 하게 되면서 박동호가 당선이 되도록 돕는 정수진. 결국 조상천과 대선을 경합하게 되는 박동호. 조상천은 아버지가 북한 사람이었지만 그를 감추기 위해서 안기부에서 더더욱 성과를 내었던 인물이었죠. 장일준 정부는 대북 지원을 아끼지 않았지만 박동호가 선거를 하게 된 시점에 북한에서 미사일을 쏘게 되면서 민심은 북한의 적대적인 조상천 측으로 기울고 있었죠. 그런데 조상천은 북한에 달러를 주고 조상천의 북한에 있는 부친을 죽이지 않는 것을 박동호에게 알려주는 정수진. 그리고 북한의 북핵은 조상천의 배다른 동생이 주력 인물인 것이란 자료까지 본인이 가지고 있다는 정수진. 결국 박동호가 당선이 되면 민정수석을 정수진 라인인 정필규 차장에게 주기로 약속을 하게 되고 조상천의 자료를 받게 됩니다. 그 소식을 듣게 된 최윤숙에게 거절할 수 없었다는 박동호. 그러자 장일준이 강상훈을 만나고 온 날도 거절할 수 없었다고 말했다는 최윤숙. 제2의 장일준이
또 나오는 것을 두고 볼 수 없다는 최현숙은 한 달만 달라던 그 약속, 자신의 금고에 있다는 것 잊지 말라고 경고를 하게 됩니다. 결국 정수진이 준 정보를 이용해서 대통령에 당선이 되는 박동호. 하지만 청와대에 들어서자 정수진은 그 모든 상황을 감청을 했었고 최현숙의 금고에 있는 박동호의 자백 파일을 손에 쥐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제거할 수 없는 적은 지배하겠다고 말하는 정수진은 약속대로 정필규 차장 검사를 민정수석으로 만들어 달라고 요구를 하게 되고 대진그룹 회장 또한 정수진의 뜻대로 감옥에서 나오게 됩니다. 국무총리엔 정수진이 임명이 되고 내각의 모든 인물들은 대진그룹 회장의 라인으로 구성이 되게 되면서 또다시 비리의 연속이 이어지게 됩니다. 사실 대통령 후보가 될 때 받았던 장희준의 시계 안에 도청 장치가 있었고 수면 아래에 있던 대진그룹의 라인 200명의 명단을 얻기 위해 놓았던 그 시계 안에 도청 장치를 이용한 박동호의 덫이었죠. 박동호는 그 인물들을 모조리 빼고 임명을 하게 됩니다. 곧바로 보이스펜을 언론에 보내겠다는 정수진. 하지만 박동호는 정수진이 장일준을 시해를 했던 것을 녹음을 했었던 상황이었던 것이었죠. 결국 자신의 대통령 시해 증언이 담긴 보이스펜을 믹서기로 갈아버리는 박동호. 박장식 의원을 청와대로 불러들인 뒤 대진그룹 인사들을 사그리 몰살시키는 계획을 실행하게 되는 박동호. 그때 하필이면 박장식 의원의 아들이 마카오에서 불법 도박을 하고 있었고 몰래 5억을 송금하는 박장식 의원, 그리고 그 금액을 조사하는 이장석 검찰청장. 이 조사를 조금만 늦추자고 말하는 박동호에게 친구였던 이장석은 한마디 말을 하게 됩니다. 너도 못했던 걸 나보고 하라면서 사직서를 제출을 하게 되고 지금까지 박동호 자신 스스로 한 일을 돌아보고는 이장석에게 전화를 해서 너는 변하지 말라고 말을 하게 됩니다. 자신의 세상을 변하게 만들 것이라면서 박동호는 정수진이 차기 국무총리 내정자로 정수진을 임명하고는 청문회에 세우게 되는데 박장식에게 정수진이 박장식의 아들의 해외 원정 도박을 어떻게 언론에 이용했는지 알려주고 또한 조상천에게 조상천의 북한의 동생 문제를 누가 알려줬는지 동시에 알려주는 박동호였죠. 정수진의 남편 한민호의 배임 혐의까지 기자들이 몰려드는 청문회였습니다. 여당과 야당의 수장들인 조상천과 박장식이 갯돼처럼 달려드는 청문회장. 시간 날 때마다 썩은 싹을 쏟아내던 장일준 대통령. 자신이 썩은 줄 몰랐나 보다고 말하는 박동호. 정수진은 장일준 대통령이 죽던 날 청와대에 박동호가 갔던 자료를 친구인 이장석 검찰청장에게 보내주고 이장석은 박동호의 대통령 암살을 조사하기 시작합니다. 정수진은 조상천과 손을 잡게 되고 조상천의 아버지와 배다른 동생이 총살로 죽게 되었다는 것을 언론으로 뿌리게 됩니다. 청문회는 없던 일로 넘어가게 되고 결국 국무총리가 되는 정수진. 박동호 대통령은 곧바로 대진그룹의 아들 강상훈 덕분에 대진그룹의 마카오 뱅크 계좌까지 알아내게 되고 곧바로 수사가 들어가게 됩니다. 정수진은 자신의 남편도 마카오 뱅크에서 검은 돈을 받았던 것을 알게 되고 정수진의 마음도 급해지게 됩니다. 결국 자신의 과오로 인해 정수진마저 나락으로 가게 될 것을 인지한 정수진의 남편 한민호는 정치적 피해자라고 유서를 쓰고 살자를 선택하게 됩니다. 같은 시각 이장석 검사는 장일준 대통령을 시해했던 그 약의 출처인 국무총리 비서 정연을 찾아가게 되고 정연은 오빠가 죽어갈 때 법은 어디에 있었냐고 말을 하고는 그 약의 출처에 대해서는 말하지 않습니다. 클럽에서 술 한잔 먹었을 뿐이라고 말하는 정연. 정수진은 장일준 대통령의 사망에 박동호 대통령이 관련이 있음을 조상천에게 뿌리게 되고 친구인 이장석 검사는 바로 박동호 대통령을 수사하러 다가오게 됩니다. 성역 없이 수사를 하라고 했던 박동호 대통령. 하지만 결국 친구인 이장석 검사장을 뇌물 혐의로 체포를 하게 되는 박동호. 하지만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했던 강상우는 장일준 대통령이 죽던 날 박동호가 대통령을 죽인 정황이 있다고 말을 하게 되고 그날 밤 박동호 대통령이 대통령실에 들어가던 모습이 찍힌 사진을 공개하는 강상우. 박동호 대통령은 위기에 처하게 됩니다. 결국 박동호 대통령의 퇴진 시위는
전국적으로 퍼지게 되고 이장석 검사장은 풀려나고 곧바로 청와대로 가게 되고 친구인 박동호와 이장석은 같이 밥을 먹게 되는데 세상 썩은 거 못 보는 놈이 좋아하는 것은 홍어, 과메기, 냄새나는 것들이라면서 내가 먼저 먹는다고 말하는 박동호 대통령. 곧바로 국정감사를 하게 되고 이장석 검사는 박동호가 장일준 대통령을 죽인 정황이 충분하다고 말을 하게 됩니다. 이에 대진그룹 회장을 불러서 탄핵을 기각시켜달라고 말을 하는 박동호. 대신 대진그룹 회장을 지켜주겠다고 딜을 하게 되는 박동호 대통령이었죠. 정수진은 국무총리로서 박동호 대통령의 권한 대행을 이행하게 되고 청와대엔 정수진은 전에 영부인을 모시고 오게 되고 여당 쪽의 표를 얻을 심산이었습니다. 하지만 영부인은 정수진과의 뜻과는 다르게 영부인과 함께 박동호 대통령과 있었다고 말을 하게 되는데 장일준의 아들 대진그룹 회장이 협박을 했고 영부인도 어쩔 수 없이 박동호 대통령이 시해했다는 혐의도 무혐의가 되게 됩니다. 이제 남은 건 헌법재판만이 남아있었죠. 이에 탄핵안이 통과되기 위해 10명의 의원 중 6명의 의원을 포섭하는 정수진. 대진그룹 회장도 지는 게임은 하지 않겠다며 물러나게 되면서 사면 초과에 처하게 되는 박동호 대통령. 하지만 6명 중 1명이 영부인과 예전에 불륜을 저질렀던 사실을 이야기하면서 내주를 하게 되면서 헌법재판도 기각이 되면서 박동호 대통령은 다시 복귀하게 됩니다. 하지만 복귀하자마자 박동호 자신과 대진그룹 회장 그리고 정수진이 같이 나눈 비리의 대화를 친구인 이장석 검사에게 전달하게 되고 같이 늪으로 빠지려고 하게 됩니다. 결국 박동호는 언론을 모아놓고 장일준 대통령을 시해했던 것을 스스로 폭로를 하게 됩니다. 이에 정수진은 발빠르게 움직여서 경찰 3만 명이 박동호 앞에 모이게 하고 정수진은 비상국무회의를 신청하게 됩니다. 이에 정수진과 관련된 모든 사람들의 비리를 폭로하게 되는 최현숙 비서실장. 여론의 화살은 다시 정수진 쪽으로 향하게 되고 거짓을 이기는 건 진실이 아니야. 더 큰 거짓이라고 믿는 박동호. 청와대의 주인은 항상 악당이었다고 믿고 있는 박동호. 대진그룹 회장을 결국 체포하게 되고 공화국 영웅이었던 조상천의 아버지와 동생을 죽인 사람이 조상천이라는 사실도 언론에 흘려버리는 박동호. 조상천은 엄청난 돈을 북한에게 주고 자신의 아버지와 동생을 죽였던 것이었고 여론은 조상천에게 안 좋게 흘러가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정수진에게도 화살이 향하게 되고 정수진은 같이 지옥으로 가자고 말을 했던 박동호가 생각이 나게 됩니다. 이 손수건으로 국민의 눈물을 닦아주는 정치를 외치던 정수진은 세상을 지옥으로 만들었고 이제는 같이 사라지자고 정수진에게 말하는 박동호. 세상의 오물과 같이 침몰한다면 당신의 몰락은 조금은 가치 있지 않을까. 심판은 피할 수 없어. 화개할 시간을 주는 거지. 왜 독재에 반대했지? 그들도 산업화를 이루어냈는데. 왜 쿠데타에 저항했지? 그들도 가난한 조국을 발전시킨다는 명분이 있었어. 정수진은 잦은 출두를 하게 되고 자신이 가지고 있던 자료들도 이장석 검사에게 넘겨주게 되고 친구였던 서기태의 죽음의 진실까지도 알려지게 됩니다. 하지만 그 태블릿은 조작된 내용이 들어있었습니다. 그로 인해 자신과 장일준은 쏙 빠져나가는 시나리오를 쓰게 된 정수진. 언론을 이용해서 박동호는 훌륭한 대통령을 시해한 사람으로 만들어버리게 됩니다. 결국 100만 명이 대통령 불복종 사태에 동참을 하게 되고 이장석 검사도 사퇴 압박을 받게 됩니다. 박동호는 단 한 번도 국민을 위해서 정치를 한 적이 없다고 조용히 말을 하게 됩니다. 추악한 세상을 버틸 수 없고 불의한 자들의 지배를 받을 수 없던 나를 위해서 한 일이라고 말하는 박동호. 안전한 곳으로 옮기자고 말을 하는 최현숙 비서실장. 이 세상에 저에게 안전한 곳이 남아있냐고 되묻는 박동호는 싸워야 한다고 말을 하게 되고 정현은 정수진의 비서 이만길과 전 연인 사이였는데 모든 기록이 담겨있는 이만길의 핸드폰을 가져오게 되고 정수진의 치명적인 약점을 박동호가 가지게 됩니다. 결국 정수진의 청와대 진격을 멈추게 만드는 박동호.
박동호였습니다. 박동호는 정수진의 약점을 가지게 됐고 예전에 장일준과 정수진 그리고 박동호가 함께 걸었던 그 길로 정수진에게 올라오라고 말을 하게 됩니다. 그렇지만 만길의 핸드폰은 일주일 전에 교체됐다는 걸 만길은 다른 핸드폰을 찾아서 정수진에게 알려주게 됐고 태세는 또다시 바뀌게 됩니다. 결국 청와대 진격을 명하는 정수진. 결국 정수진은 대통령 시해범으로 몰기 위해 스스로 정수진의 옷자락을 잡고 낭떠러지에서 떨어지게 되는 박동호. 이미 청와대에는 박동호의 유서가 남겨져 있었죠. 자신의 죄만 빼고 정치인들의 비리를 폭로하는 정수진은 박동호의 유서가 발견되고 나서는 결국 무죄로 풀려나게 되고 대통령 권한 대행으로 대통령이 되게 되면서 조서실을 나가게 되고 이를 막아서는 이정석 검사. 그는 거짓을 이기는 건 진실이 아니고 더 큰 거짓말이라고 말했던 박동호의 말을 믿고 더 큰 거짓말을 하게 되고 이장석 검사는 정수진 국무총리방에 미리 몰래 카메라를 설치하고선 그녀의 비서 이만길이 장일준 대통령을 죽였다고 언론에 뿌리게 되고 이만길은 정수진 총리에게 총리님이 장일준 대통령을 죽였지 않느냐고 자수하라면서 소리를 지르게 되고 그 둘 사이에 균열이 가게 되고 그 와중에 자신이 죽였다고 말을 하는 정수진. 하지만 이 둘의 대화는 서정현이 놓았던 화분에 있는 몰래카메라로 전국에 생중계가 되고 있었죠. 결국 체포하게 되는 정수진. 마침내 박동호가 바라던 돌풍이 불어오면서 드라마는 끝이 나게 됩니다. 이 드라마를 보면서 정말 많은 생각을 하게 만들었는데요. 박경수 작가의 필력에 정말 감탄을 하면서 대사 하나하나를 곱씹으면서 봤습니다. 우리들이 믿는 정의는 어떤 것일까요? 수많은 정치적 공작의 수싸움에도 자신의 뜻을 굽히지 않았던 국무총리 박동호. 한국의 정치는 어떠할까라는 의문을 가지게 되는 것만으로도 의미 있는 드라마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본 영상은 스토리를 함축했기에 깊이 있는 이 드라마의 맛을 살리기는 힘들다고 생각이 드네요. 여러분들도 정주행 하시는 것 추천해드리겠습니다. 재미있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